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작은 휴대폰 안에는 정말 많은 개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도 가득합니다. 카톡 대화방에 쌓여 있는 사적인 이야기들, 사진과 동영상까지 모두 이 작은 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열쇠 같은 존재가 바로 유심 칩입니다. 유심은 단순히 통신을 연결해 주는 부품이 아니라 사실상 나라는 사람을 인증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유심 정보가 유출될 경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다른 휴대폰에 그대로 꽂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쓰던 것처럼 전화도 걸고 카톡도 보내고 금융 인증도 받고 결제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칭해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 사례를 보면 수초 만에 통장 안에 있던 돈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5초 만에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거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등 추가적인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단순히 통신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SK텔레콤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 가입자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아니니까 이번 일과는 상관이 없겠지 하고 말입니다. KT를 쓰고 계시거나 LG U+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괜찮겠다고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SK텔레콤에서 발생했지만 다른 통신사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시스템 구조는 통신사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사에서 유출되지 않더라도 해킹이나 스미싱 문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교묘하게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많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가입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미리 예방 조치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유심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SK텔레콤에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요즘은 유심 재고가 부족해서 헛걸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유심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꼭 알아두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나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거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수협, 신협 같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편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두면 별도로 여러 은행에 다니실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적법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내 소중한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창구 직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 달라고 하시면 한 번에 처리해 주십니다. 은행마다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곳에서만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은행 앱이나 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고령자분들이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내 이름으로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차단됩니다. 또 비대면으로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신청해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혹시 모를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해 내 정보를 더 빼내려는 시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이 깔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탈취된 정보를 이용해 누군가 내 명의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통장이나 신용카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를 복구하는데도 오랜 시간과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손해를 줄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심을 교체하고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과 함께 평소에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신중하게 받으시고 금융 관련 정보는 절대 말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내 정보는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내 손으로 지키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심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두어도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평소에도 개인정보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모르는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내 소중한 돈과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요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같은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직접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까지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